자, 전류의 자기작용 파트인데, 일단 직선도선에 의한 내용은 좀 복잡하게 넣을 수 있으니까 정리 몇 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형도선하고 솔레로이드는 방향 요 정도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전류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좀 세세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선 정리부터 해보면, 첫 번째, 이게 지금 제목이 직선 전류죠. 직선 전류라고. 예. 전류가 일자로 갈 때 도선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에서의 자기장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느냐? 일단 자기장을 그려보면은,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위로 이렇게 전류가 I가 흐른다고 칩시다. 됐나요? 요거를 좀 45도에서 내려보면 이렇게 생겼겠지만, 요 위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요렇게 그려줍니다. 요 점 찍어줍니다. 여기 하살표가 위로 뚫고 나오는 모습을 그린 거고, 반대로 그리는 것은 이렇게 좀 이따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전류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아래로 가는 거 만약에 그리면은, 위로는 이렇게, 아래는 X표. 이거 도선 표시고, 원래 이제 X표는 그냥 X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편의상 좀 비슷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어떤 뜻인지 알겠죠? 하살표를 위에서 본 거하고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하살표 아래가 내려가는 건데, 요거를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다. 됐습니까? 이렇게 생긴 거고, 몇 개만 그리고 갈게요. 요거 앞에 점전화 하듯이 요걸 좀 정리를 하고 가긴 가야 되거든요. 점전화 한 거 기억나죠? 여러 개. 이거 똑같습니다. 직선 전류한 자기장은 B입니다. B. 기호로 B 적고, 식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R분의 I입니다. 잘 안 쓰지네요. 근데 요거 2 곱하기 10의 7승을 학교에서는 그냥 K다, 그 상수 취급하면 되거든요. 네, 요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게서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자석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왜 요걸 이야기하느냐? 원래 자석이 요렇게, 원래 이게 자석입니다. 전류하고 자석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같은 건데 우리가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이제부터 자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이게 자석입니다. 긴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자석이니까 주변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래서 자기장의 크기가 뭐냐? 여기 이렇게 표시하는데, 우리 중학교 때 뭐 했죠? 요 오른손으로 손가락으로 잡아가지고 한 거 기억납니까? 오른손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감은 거 기억납니까? 요거 이렇게 한 거 기억납니까? 요거 기억나시죠? 이거 손으로 감은 거. 요걸 위에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손가락 이렇게 있고 이 나머지 손가락들이 이렇게 말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여기 전류 방향입니다. 요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 요 손 나머지 손이 도는 방향 있죠. 도는 방향. 이렇게 시계 방향 반시계로 돌죠. 반시계로 지금 손 도는 거. 예. 이제 엄지손과 우리 연필 잡은 손으로 하면 됩니다. 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직선 도선은 자기장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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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습니다. 요 동심원 그려야 되거든요. 동심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위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 왜 안 그려지죠 이거? 이렇게 동심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하살표를 표시해 줄 건데 이제 여기 이렇게 돈다, 반시계 방향으로. 근데 반대로 하면 반대겠죠. 손 만약에 손을 오른손을 아래쪽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돕니까? 아래쪽으로. 이 손 그리기 상당히 귀찮네요. 요런 느낌이죠. 요런 느낌. 좀 상당히 귀찮네요. 요거. 그래서 전류가 요 아래쪽이면, 예,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손으로 해봐야 됩니다. 요거 시계 방향.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시계 방향. 오른손으로 해보세요. 항상 이거 제가 물리 과학하면서 왼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뭐 플레밍이 왼손 법칙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른손 다 쓰면 됩니다. 오른손.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하살표로 표시하면은 어떤 느낌이냐?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돕니다. 그죠? 이때 제가 만약에 요거 이제 이해가시죠? 요 지점에 있는 자기장과 요 지점의 자기장 또는 뭐 요 지점의 자기장, 예, 요런 걸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요런 데도 한번 해볼까요? 요런 데 해보면 요 지점 여기 느낌이 어떻냐면은 요 점선 그려 놓을게요. 요 같은 라인 딱 이 동심원에 수직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요 방향이잖아요. 요 방향대로 그냥 화살표 하면 됩니다. 자기장이, 그러니까 이게 요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계속 이걸 연속으로 그리다 보니까 동그라미가 그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선 방향으로 그리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여기 자기장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요 거리가 지금 멀죠? 머니까 거리의 반비례니까 요걸 만약에 거리 요짝 한 칸을 만약에 R이라고 하면은 됐습니까? 전류는 I라고 했으니까 이 안은 자기장 B는 그냥 K 적을게요. K 적고 요거 제곱 아닙니다. 요거 전하는 제곱이었는데 이거는 전하 제곱 아닙니다. 요 기억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요거는 우리 점전할 때는 R 제곱분의 Q 요거 했는데 요 안은 그냥 R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은 2R분의 I 요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뭐 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노란색이 자석이 도선이 자석이잖아요. 자석에서 멀어지면은 자기장이 약해진다. 또 뭐 뻔한 말 아닙니까? 그럼 이 도선이 자석이 되는 원인이 누굽니까? 전류 아닙니까? 전류. 그 전류가 세니까 자석의 힘이 세진다. 그냥 이거는 우리 상식으로도 그냥 뻔한 내용입니다. 이걸 뭐 R분의 I 이렇게 외우는 게 이상한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그럼 뭐 거리가 반밖에 안 됐으니까 이 접선 방향으로 자기장 벡터입니다. 요렇게 요거를 이제 B 요거 1이라 하고 B2라 합시다. 요 안은 K에, 예, R분의 I. 이하보다 2배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벡터니까 화살표를 길게 그린 겁니다. 벡터는 방향이 있는 값, 화살표의 길이는 크기, 요거보다 2배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짝표는 요거하고 크기가 똑같은데 방향만 접선 방향으로 요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요 방향이란 거.
요거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하고 크기가 똑같고 방향은 요쪽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 따라가다가 접선 방향으로 그냥 그려주면 됩니다. 요렇게 됐나요? 크기는 요거하고 똑같고 이하는 이하고 똑같겠죠. 이해갑니까? 접선 방향으로 생각한다는 거. 그리고 요 모양도 있지만 요렇게 요거는 45도에서 내려본 거고 이하는 위에서 본 거고 이하는 정면에서 쳐다봤다고 하면은 요거 느낌이 요렇게 이 반시계로 화살표 해야 되잖아요. 요 직선상에서 어떻게 그리느냐? 여기에도 있지만 요런 데도 있지만 이게 전체 다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점에 똑같은 그러니까 요게하고 이게 큰 기둥처럼 생긴 겁니다. 기둥. 요 동심원이 기둥처럼 딱 생겼어요. 됐나요? 그래서 요 라인에 대한 자기장을 그려보면 어떻게 그리느냐? 요거 이쪽으로는 이렇게 들어가는 지금 뭐 화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화살표를 요렇게 X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요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여기 요거 자기장 요거 그림 요거 들어가는 방향 여기서 봐 요거 이해갑니까? 요거는 나오는 방향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라인만 그릴 거단 말입니다. 어디서? 여기서 요까지 여기서 요까지 라인만 그린 거단 말이야 앞에. 그러니까 요거는 표현 못하죠. 요거를 표현한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한번 다시 그려보면은 생각해 볼게요. 당연히 요게 가까이 있을 때는 세고 멀 때는 약해지잖아요. 멀 때는 약해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리느냐?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는 요 부분이 좀 촘촘 하고 가면 갈수록 조금 헐렁헐렁 이렇게 헐렁헐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장이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뭐 배웠느냐? 요 자기장의 요 선 그린 거죠. 요 선이 촘촘할수록 세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심원을 안에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촘촘하게 그려야 됩니다. 이게 왜? 이 안에가 제일 셀 거기 때문에 촘촘하게 그리고 바깥 조금 더 헐렁헐렁하게 그려줘야 됩니다. 요 촘촘하기가 세기. 그러니까 요 둘 중에 누가 더 촘촘합니까? 여기가 더 촘촘하죠. 그래서 여기가 세게 그린 겁니다. 그림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됐나요? 이거 나중에 나옵니다. 지금 기본을 할 때 잘 알아놔야 돼요. 요럴 때도 요거 똑같겠죠. 좀 동그라미 좀 덜 그랬는데 촘촘하게 여기는 조금 헐렁하게 여기는 더 헐렁하게 뭐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선생님 요 라인은 다 똑같나요? 아니 이게 요게가 전체적으로 촘촘하니까 여기가 그냥 촘촘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을 때 자기장이 세다 점점점 갈수록 약해진다. 요거 그린 거잖아요. 요거 세다 점점점 약해진다. 방향은 X다. 방향은 동그라미다.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부터 그릴 때 어떻게 그릴 거냐? 요렇게 너무 복잡하니까 조금 X 요 선에만 딱 그릴 겁니다. 좀 이따 그릴 거니까. 자 그러면 하나짜리 말고 우리 앞에 점잖아 한 것처럼 두 개짜리는 어떻게 그리느냐? 요거 전류 방향 같죠? 요거 위에서 본 모습 그릴게요. 처음에는 어떤 느낌이냐? 요 방향. 아시겠죠? 요거 똑같잖아요. 요것도 요 방향이죠. 그래서 대충 그려보면은 요렇게 그 다음 거 요렇게 막 생기겠죠.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 거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합니다. 어떻게 잘 보세요. 이 안은 위로 가고 반시계니까 이 안도 위로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쪽 부분은 어떻게 내려가죠. 이렇게. 그럼 여기 벡터라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 앞에 힘 합력할 때 힘의 방향이 반대이면 서로 빼줘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이 안은 위로 가고 이 안은 지금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분명히 방향이 반대일 거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충돌을 하니까 약해진다고요. 여기 약해진다고.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약해집니다. 요쪽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이하 때문에는 반시계니까 이쪽 방향으로 돌겠죠. 이하 때문에는 이렇게 도니까 이하 자기장이 이렇게 점점 커지면은 또 반시계로 돌죠. 이렇게 이하 자기장. 그래서 이쪽 부분에는 둘이가 합쳐집니다.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하 때문에 이렇게 돌 거니까 요렇게 위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하 때문에는 요렇게 돌 거니까 결국 합쳐지죠.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는 중간에가 쌤쌤이 되는 지점이 딱 생깁니다. 쌤쌤. 그럼 이하를 어떻게 그려주느냐? 안에는 헐렁하게 그리고 밖에는 촘촘하게 그리는데 이하를 우리 마지막 동그라미 있죠, 요거를 지우고 요 부분,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오다가 요렇게 됩니다. 야도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무슨 뜻이냐? 요렇게 오다가 밑으로 여기 충돌해가 쌤쌤 되니까 야 빈 공간이 돼 버리고 요렇게. 방향 똑같은 거 맞습니까? 이거 똑같죠? 요렇게 변해 버립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거 그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요렇게 안경 모양처럼 요렇게 딱 변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부분에 자기장이 생기지 않는답니다. 어디냐? 딱 중간에. 이때 이 아이 전류색이 I고 요 전류색이 I일 때는 생각해 볼게요. 이 거리하고 지금 이 거리가 똑같았습니다. 똑같으니까 이하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의 요런 방향이죠. 요런 방향. 이렇게 반시계. 이하는 반시계 방향. 근데 이하의 크기가 여기가 거리가 R이라고 쳤을 때 이 세기가 뭡니까? 요 딱 접선일 때 세기. 앞에서 했죠. K R분의 I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하는 요렇게 돌 거니까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리가 똑같은 요 지점 가면 요 세기도 K R분의 I. 그러니까 이 둘이가 충돌할 때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딱 중간에서 전류의 세기가 똑같으니까 거리가 똑같은 앞에서 우리가 전하고 다른 겁니다. 딱 중간에서 충돌해 가지고 0이 됩니다. 그래서 이하는 0이 되는 지점이 딱 생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됐나요? 자, 우리 앞에서 우리 전하 할 때도 제가 요거 뭐 복잡하지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렇게 왜 안 했잖아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잘 보세요. 똑같아요. 자, 이하 근처에는 누가 대장입니까? 이하가 대장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 양쪽은 이하의 자기장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거니까 멀리 있는 놈보다 무조건 가까운 놈 영향을 받으니까 이하의 자기장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맞습니까? 이쪽으로 나오는 방향 나오는 방향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죠? 자, 이하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이쪽으로는 나오는 방향이 분명히 생깁니다. 됐나요? 자, 제가 앞에서 뭐 했느냐? 전하를 뛰어넘을 때 방향 바뀌고 0이 되는 지점에 뛰어넘으면 또 방향이 바뀌고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하는 분명히 요 사이에 분명히 0이 되는 지점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전하의 전류의 세기가 똑같으니까 거리가 같은 요 지점에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쪽 부분은 계속 요겁니다. 이쪽 부분은 계속 요거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는 곳 이런 전류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전화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 몇 번 해보면은 똑같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0이 되는 지점 생기죠. 됐나요? 우리가 앞에서 뭘 했느냐? 전기장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요게 전화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플러스 Q 하나가 플러스 Q. 요거하고 그냥 이게 위로가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야는 전류의 방향이 똑같고 야는 전하의 부호가 똑같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 요거를 요렇게 있으면은 이하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다른 점전을 놔두면 분명히 밖으로 나가려고 할 거다. 튕겨 나가려고 할 거다. 이하도 튕겨 나가려고 할 거다. 이하도 나가려고 할 거다. 됐습니까?
전하를 뛰어넘어서 부호 바뀌고 전하를 뛰어넘어서 부호 바뀌는데 중간에 이하가 분명히 뭐 0이 되는 지점. 이게 방향 바뀌었잖아요. 요게 분명히 0이 되는 지점이 있어야 돼.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게. 다만 이하는 이렇게 표시할 뿐이고 이하는 요거 좌우로 표시할 뿐이에요. 요거는 손가락으로 우리가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하는 뭐 해야 됩니까? 어디서 플러스 1쿨롱짜리 조그만 거 하나 들고 왔을 때 여기 놔뒀으면은 어디로 갈 건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플러스 청정이니까 밖으로 나가려고 하겠죠. 여기서도 멀어지려 하겠죠. 요거를 전하 좌우로 그리고 전류 좌우로 그려가지고 방향이 바뀌어 있는 부분은 무조건 0이 되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은 선생님 모릅니다. 그냥 쭉 끝까지 갑니다. 0이 되는 지점은 없거나 하나밖에 없어요. 없거나 하나밖에 두 개 될 수 없습니다. 도선이 3개이면 2개 되는 지점 생길 수 있는데 2개짜리는 무조건 0이 되는 지점이 하나밖에 안 생겨요. 사이에.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앞에서 점잖아 하듯이 복습하듯이 이하가 전류가 하나는 I고 위로 하달표 하나는 2I다 칩시다. 요거 어떻게 했죠?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방향은 똑같겠죠. 요거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요렇게. 요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오른손으로 연필 잡아보듯 이 도선을 연필이라고 생각하고 오른손으로 딱 잡으면 됩니다. 연필 잡듯이 잡는 게 아니고 요런 식으로 잡으면 됩니다. 요 도선을 잡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도선을 이렇게. 도선을 이게 손으로 그냥 연필 감싸지듯이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됩니다. 샤프나 연필 뾰족한 부분이 위쪽 이렇게 들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요거 연필 됐나요? 자, 요거는 요 방향하고 똑같겠죠. 우리가 연필을 어차피 잡으면. 근데 똑같이 표시를 합니다. 누가 더 셉니까? 요거는 전류의 세기가 똑같으니까 거리가 똑같은 지점에 분명히 0이 생깁니다. 근데 이하는 분명히 요 사이 0이 되는 지점이 생길 거단 말입니다. 생기는데 이하의 전류가 세니까 이하고 먼 곳에 생기겠죠. 그런데 이하 식이 보니까 앞에 있는 전하는 제곱분의 Q인데 이하는 R분의 I이기 때문에 이하가 2배면 전류가 2배면 거리도 2배가 되면 힘이 똑같아지죠. 그래서 요 지점이 0이 됩니다. 여기 몇 대 몇? 2대 1 되는 지점에 0이 되는 지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요거? 어떻게 하든 막 3I면은 3대 1 되는 지점. 근데 전하는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했는? 전하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요게 만약에 플러스 Q, 요게 만약에 플러스 2Q, 요거 전기장 어떻게 적죠? 식이 K죠. 이 하는 상수. 요 K하고 요 K 다릅니다. 요거는 쿨롱 상수고 예. R 제곱분의 Q 요렇게 적었단 말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하는 화살표로 그리면은 아예 전기장이 플러스 놔두면 나가겠네. 플러스 놔두면 나가겠네. 플러스 나가면 나가겠네. 이렇게 표시하고 됐습니까? 이하가 힘이 위에가 2배니까 이하가 몇 배? 루트 2배. 한 거 기억납니까? 루트 2배. 요거는 1대 1인 지점이고 야는 루트 2대 1. 루트 2대 1. 요 지점 0입니다. 루트 2를 제곱하면 2니까 2약분. 야는 2대 1, 요는 루트 2대 1. 요거만 차이 납니다. 됐습니까? 이해가죠? 그러면 이하가 거꾸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다만 요거 연필 거꾸로 잡아야 되죠. 그럼 약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맞죠? 요렇게 요렇게 돌잖아요. 그죠? 여기는 나온다. 여기는 들어간다. 여기도 나온다. 여기도 들어간다. 그런데 이하가 전류가
I고 야도 I다. 야는 요거도 나온다. 여기 들어간다. 요 지점에 뭐 되는 지점이 있다? 0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어디 딱 중간에. 요 방향만 반대로 하면 됩니다. 방향만. 이하는 만약에 이하가 3i고 요하가 i다. 그럼 요거는 어차피 방향 똑같으니까 똑같이 그리고 0이 되는 지점이 어디라고? 여기서 거리 3대 1. 3대 1 이렇게 되는 지점. 아시겠나요? 요거 전류도 똑같죠. 요거.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리니까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요거 앞에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이너스 Q와 마이너스 3Q 요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0이 되는 지점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찾기 쉽습니다. 됐나요? 요거 할 때 어떻게 된다? 플러스 전화를 점자를 놔두면 이 안은 덜 올라가겠죠? 덜 올라갑니다. 이쪽으로도 덜 올라가겠죠? 그럼 분명히 여기 0이 있는 것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3배니까 몇 대 몇인 지점? 루트 3대 2. 요 그림은 루트 3대 1. 1 루트 3. 요 지점에 0이 생긴다. 부호는 이렇게 되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요거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얘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돕니까? 요거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요 직선 라인에 있는 거 요거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일단 요 안은 똑같이 요거 하나 그려놓고 자, 그 다음 거를 그리는데 분명히 요렇게 자, 이렇게 생깁니다. 뭐 그 다음 것도 한번 그려볼까요? 원래 조금 헐렁하게 그려야 되는데 자, 화살표를 그리면은 얘는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돌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돕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돕니다. 이 안은 지금 이렇게 돌죠? 맞습니까? 이렇게 돌잖아요. 됐나요? 여기서 충돌하는데 충돌하는 방향 잘 보세요. 이 안은 여기서 올라가는데 이쪽도 올라갑니다. 방향 어떻습니까? 같아진다고요. 중간에. 그래서 이 안은 중간에가 합쳐지는데 그 모양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느냐? 이거 다 지우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기 좀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중학교 때 이거 한 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아, 이렇게 그린 거. 이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안은 중간에 0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됐습니까? 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도 그릴 때 막 이렇게 그렸는데 요거 어디서 봤습니까? 중학교 때 이거 한 거 기억나십니까? 요거? 요거 원형도선에 대한 거. 원형도선. 이거 한 거 기억나요? 요거 기억 안 나면 뭐 어차피 우리 이거 지금도 배우잖아요. 그죠? 요거. 여기 왜 저가 똑같은 모양이냐? 전류가 요렇게 흐른다고 칩시다. 여기 들어가고 요렇게 도는 거죠. 요 부분 요거하고 똑같이 안 생겼습니까? 순간적으로. 여기 요렇게 생긴 거죠. 요렇게. 얘가 이렇게 생긴 거죠. 맞죠? 똑같잖아요. 이게 이렇게 히어가 붙으면 되잖아요. 전류 이렇게 흐르면 되잖아요. 그 다음 거 요렇게. 그 다음 끼 이렇게. 요거 알죠? 요거
뚫고 예.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야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모양이 비슷하죠. 요짝 부분, 직선 부분만 딱 보면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위에서 보면 이렇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됐나요? 예.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각을 해보면 얘는 0이 되는 지점이 없습니다. 전류의 익이 다를 때, 전류가 I가 흐를 때, 요거 하나를 위로 하나를 아래 주죠. 요거 0이 되는 지점이 없습니다. 왜냐? 중간에는 합쳐지고 요짝 부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짝 부분은 이하의 영향권이 세죠. 이하 영향권은 멀죠. 근데 전류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하가 맨날 지는 거예요. 이쪽 부분은 이하 때문에 이하가 맨날 지고 이하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는 전부 다 이하의 방향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하를 아무리 크게 그려도 이쪽 반대편은 이하 영향권이 무조건 셀 겁니다. 왜? 전류의 힘이 똑같은데 전류의 힘이 똑같을 때는 거리가 똑같아야지만 힘이 똑같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0이 되는 지점이 없이 계속 이렇게 되는데 됐나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그리느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0이 되는 지점이 진짜 없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지 말고 이거를 한번 보자 이거죠. 요거 전류 I, 이게 또 전류 I. 그런데 이 안은 위쪽으로 도니까 요게 들어가고 요게는 나오는 표시죠. 근데 이 안은 아래쪽으로 가니까 이쪽에 들어가고 이게 나오는 표시 맞습니까? 아니 방향이 안 바뀌었잖아요. 거의 전부 다 이거예요. 요게. 이게는 계속 이거고. 됐습니까? 크기가 똑같을 때는 0이 되는 지점이 안 생긴다. 선생님 바깥쪽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안 생긴다니까요. 왜냐면 이게서 거리 이하가 힘이 똑같은데 이 부분은 이하가 무조건 가깝기 때문에 이하의 힘이 무조건 더 세니까 이하 방향을 따라갈 겁니다. 분명히. 계속 이하 방향 따라가는 거예요. 이쪽 방향도 마찬가지. 이게는 둘이가 합친 자기장이라서 더 셉니다. 됐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우리가 전하에서 뭐라고 배웠느냐? 요 점전합니다. 그냥 그려놓고 할게요. 요 점전화 미리 좀 그려놓을게요. 잠시만요.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점전할 때 뭐 했느냐? 이하가 이거 전류 방향 반대죠. 이거도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 이렇게 있으면 점전화 들고 오면은 요거는 나가려고 해. 이것도 밖으로 나가려고 해. 이 안은 잡아당길라 그래. 이 안은 잡아당길라 그래. 자, 이게서 변했습니까? 안 변했죠? 0이 되는 지점이 없는 거예요. 요거 한 거 기억납니까? 유일하게 0이 되는 지점이 없는 게 요거 두 개입니다. 부호 반대, 그러니까 이것도 방향 반대 이면서 둘의 전하가 또는 전류가 크기가 똑같을 때는 0이 되는 지점이 안 생깁니다. 요 두 개가 요 두 개 빼고는 다 생기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 다 똑같은 말이죠. 요거.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그러면 전류가 크기가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점 전에 할 때 우리가 요것도 할 겁니다. 여기 만약에 2i가 흐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이하에 있는 것은 예, 똑같이 요렇게 됐나요? 근데 이하도 똑같거든요. 어? 안에는 0이 되는 지점이 안 생긴 것 같은데 이게 바깥쪽에 생깁니다. 아까 전에는 요쪽 부분에는 전류의 세기가 똑같은데 이하가 거리가 무조건 가깝기 때문에 이하가 무조건 이하의 영향을 받는다 했는데 이하 입장을 보세요. 이하가 2배 세잖아요. 2배 세니까 이하하고 이하고 자기장이 같은 곳은 이하보다 거리가 2배, 이하보다 거리가 1배. 그러니까 어디? 요게입니다. 요게 1대 2. 요 지점이 0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때 우리가 전화할 때도 뭘 했느냐? 바깥쪽에 부호가 반대면 바깥쪽에 생기고 부호가 같으면 안쪽에 생기고 부호가 반대면 바깥쪽에 생기는데 센 놈한테 먼 쪽에서 생긴다고 분명히 그 이야기 해줬습니다. 자, 요거는 2대 1이고 그때 우리가 이거 전화할 때 뭘 했느냐? 전화 여기 플러스 Q 이하가 마이너스 2Q라고 했을 때 요거 이렇게 되죠. 아, 여기서 나가, 여기서 나가, 여기서는 들어와. 요 방향 안 바뀌죠. 여기서는 나가, 아니 들어와. 근데 이하보다 센 곳에서 분명히 0이 되는데 생긴다 했습니다. 맞죠? 요 화살표 쭉 그려보면 요게입니다. 요게가 0인데 이게 몇 대 몇인 겁니까? 1대 요거는 좀 크기 좀 잘못 그렸지만 루트 2. 요거의 식은 요거니까.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요거밖에 안 나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여기는 I, 여기는 3I 됐나요? 그러니까 전류가 방향 반대이고 똑같을 때만 0이 없고 나머지 다 있다고 찾아야 돼. 이거는 반드시 어디 생기겠다.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나오고 요거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0이 되는 지점 안 생길 건데 어디 생기느냐? 여기 생깁니다. 여기. 어디 거리가 몇 대 몇? 3대 1인 지점. 그래서 1대 3. 요 지점의 0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느냐? 부호 반대로 그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앞에서 했잖아요. 요거도 마찬가지. 0이 되는 지점을 또 기점으로 부호가 반대가 된다. 이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 이때 똑같이 배우면 똑같은 거. 애들이 이걸 연관성 없이 따로따로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두 개를 따로따로 이루니까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왜냐면은 전기와 자기는 똑같은 놈이라니까요. 됐나요? 오케이. 이해갑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전기 요거하고 대응되는 거 요거 플러스 Q 요거 마이너스 3Q 이라면은 어디가 0이 됩니까? 뻔하죠. 여기서 1대 루트 3 1대 루트 3 요 지점이 0이 되는 지점이다 라고 해놓고 여기로 가야겠네. 얘는 여기로 가야겠네. 얘는 여기로 와야겠네. 요 부호 보고 가는 거예요. 플러스는 놔두면 그러면 부호가 만드니까 1로 가야겠네. 요 당연히 여기는 요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정리했고 지금 요게 있는 원형 도선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했고 여기에 원형이 나왔으니까 원형까지 계산합시다.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식이 B가 요거는 원형 도선이니까 원. 이게 다 원이 돼야 돼. 반원은 안 됩니다. 반원은 힘이 반밖에 안 돼. 직선 도선은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이라고 가정하고 구한 거예요. 요거. 됐습니까? 요한은 완벽한 원이라고 생각하고 구한 거예요. 어디를 구했느냐? 딱 요 지점밖에 못 구합니다. 딱 요 지점에 있는 요선 있죠, 요선의 자기장밖에 못 구해요. 원의 딱 중심밖에 못 구합니다. 이 안은 거리만 알고 전류의 세기만 알면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는데 어느 지점이든 다 구했잖아요, 우리가. 이 안은 딱 중심 지점, 요 지점만 구할 수 있습니다. 요 지점이고 나머지 지점 못 가니까 문제 잘 안 나오겠죠. 왜? 다양성이 없으니까. 원의 중심에만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요 식이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R분의 I인데 이때 I는 당연히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일 거고
이 R은 뭐겠습니까? 요 반지름, 요 반지름, 반지름, 원의 반지름 R입니다. 요 거리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 숫자는 요 앞에 있는 숫자하고 딱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파이배죠. 파이배. 원 딱 하면 생각나는 파이라는 숫자 아닙니까? 파이배입니다. 이거 여기 K 다시 이게 K라고 배우고 야가 K 다시 이렇게 배울 겁니다. 요거 크기가 다르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식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원이 크면 클수록 중심 자기장은 약해진다. 전류는 당연히 세지면 세진다. 됐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 이게 있는 자기장이 생각 원이 커졌다고 칩시다. 도선의 원이. 그럼 이 자기장 요 부분에서 자석들이 전부 다 멀어진 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원형 도선에 대한 자기장까지 공부를 했고 직선 도선은 이거 말고도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해보고 요거 절대 까먹으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 잊으면 안 되고 요거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고 이거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외우는 게 진짜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진짜 이거 외우는 게 이거 알고 있으면은 진짜 어려운 문제도 다 풀 수 있거든요. 다 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문제용 예, 강의인데 뭐 쉬운 거는 그냥 식 써서 바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 보면서 요거를 한번 다시 좀 뭐 실험 문제도 있고 막 이상 문제 이런 거는 제가 문제 풀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솔레로이드 하나 그려볼까요 여기서? 솔레로이드도 뭐 솔레로이드 코일이죠 코일. 코일하고 이거 원형하고 똑같은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온 김에 자 지금 여기 플러스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 맞습니까? 됐습니까? 요거 하나 뭡니까 하나? 하나 관계 있는 거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 똑같습니다. 예. 하는 방법. 그래서 이거 자기장 우리 앞에서 외웠죠. 요거 여기 제가 선을 여러 개 그린 이유가 여기 어떤 느낌이냐면은 통에 손가락을 요렇게 손가락 4개 감고 있는 모습.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오른손. 그럼 엄지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 맞습니까? 통을 이렇게 감고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습니까? 이거 좀 손톱 이상하죠? 요거 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습니까? 여기 전류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선이 직선이니까 손가락 엄지손가락 이거 엄지척 알죠? 엄지손가락을 도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가 자기장이고 얘는 전류가 곡선이니까 여기 곡선 손 요 곡선이 전류 방향이다. 요 손톱을 하살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방향으로 감았을 때 자기장 방향이 어느 쪽이냐 이 엄지손가락 방향 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자기장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자기장을 다 그려보면은 요렇게 생겼죠. 이 중학교 때 한 거 기억나십니까? 요거 이거 끝까지 으면 요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이 생겼느냐? 자석 N극, S극, N극에서 이렇게 나간다. 이거 배운 거 기억납니까? 요거 S극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기 N극이에요. 여기가 S극. 됐나요? 요거로 전자석 만들죠. 요거는 연구자석, 전자석.
됐습니까? 요 자석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디를 표시하느냐? 요 내부를 보면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 아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격이 똑같아요. 그러면 무슨 느낌이 드느냐? 요 내부에 있는 요 동그라미 안에 코일 안에 내부의 모든 자기장의 세기가 다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자기장의 세기는 B는 내부 전부 다입니다.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거든요. 곱하기 NI인데 요 N 대문자 써도 되는데 요 전류가 세면 당연히 세지겠죠. 요거는 크기하고는 동그라미의 크기하고 상관없어요. 요 N이 뭐냐? 요 N이 억수로 중요합니다. N이 뭘 뜻하느냐? 요 N이 단위 길이당 감수입니다. 이게 단위가 뭐냐면은 횟수 퍼 미터입니다. 1m당 가문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30, 1m에 30번 간격이 있다. 그럼 요거 30인 거예요. 요거 어차피 상수를 쓰니까요. 다만 요하고도 더 크니까 K 다시 다다시 이렇게 적습니다. NI 이렇게 적을 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통이 이렇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안은 하나가 50cm야. 이 안은 1m짜리야. 요것도 50cm야. 근데 얘는 좀 굵고 얘는 약해. 굵게 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감았는데 코일을 감았는데 이 안은 10회 감았어. 근데 이 안도 10회를 감았어. 근데 이 안은 여도 10회 감았어. 됐습니까? 그럼 요거 N 값이 뭐냐? 50cm의 10회니까 이 알을 1m라고 생각을 하면 요거 하면은 이게 뭔 뜻입니까? 횟수를 거리로 나눠라는 뜻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 알을 1m라고 가정을 하면은 20회겠죠? 그래서 이 알은 20입니다. 숫자 n이. 요거 이해갑니까? 이 알은 어차피 1m니까 10일 거고 이 알은 몇입니까? 똑같습니다. 왜? 20입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촘촘하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가문수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 안은 단위 길이당 가문수로 촘촘하게 감겨 있을수록 이 안은 센 겁니다. 됐나요? 이게 두 배 촘촘하잖아요. 촘촘하기 똑같잖아요. 그죠? 두 배 촘촘하고 두 배 촘촘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숫자는 1m당 가문수. 그러니까 1m라고 가정을 하고 50cm에 10번이면 1m면은 20번 감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요거 다 했는데 요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 코일에 의한 솔레로이드에 의한 자기장을 빼앗는데 뭐가 이상하느냐? NS극이 없죠, 요거 NS극이 없어요. 맞죠? 쌤, 이하 NS극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요 뒤에가 N입니다. 자기장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들어가고 있잖아요. 요거 S입니다. 한마디로 이하가 여러 개 반복된 게 요거니까 NS 있듯이 똑같습니다. 됐나요? 요건 뒷면이 N, 여기가 S. 하나짜리도 NS가 있는데 요거만 NS가 없어요. 됐나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NS가 있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적이 아니다. NS가 있을 수도 있고 없어요. 우리가 자석하면 무조건 NS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NS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 정리해 놓고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